다음은 스페인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의 발렌시아와 비아레알 경기를 뽑았습니다. 이 경기는 발렌시아 주더비죠. 네. 사실 양 팀은 사이가 좋다가 최근 유로파리그에서 한번 치열하게 붙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사이가 좀 나빠졌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어요. 사실 감독의 선임에서 뭐 어떤 부분이 좀 오고 가고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네. 면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요번 주말에 에스파뇰전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부분이 좀 반등의 계기가 되는 듯 싶긴 했었는데요. 경기 내용을 보게 되니까 사실 1대0으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불안한 요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점유율을 그래도 좀 많이 가져가긴 했었는데 사실 에스파뇰이 제가 그 경기를 이제 발렌시아 홈에서 한때 직관을 했었거든요. 그때 에스파뇰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풀백이랑 센터백 사이의 공간을 굉장히 많이 열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발렌시아가 그때 그 부분을 잘 이용해서 이겼었고, 사실 이번 경기도 에스파뇰의 그 부분을 좀 이용해서 발렌시아가 승리를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점을 이용한 경기의 승리였었지 뭔가 발렌시아가 굉장히 잘해서 이겼다라는 생각은 조금 덜 들더라고요. 특히 수비 전환 시에 그 센터백이나 아니면은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해주는 그 선수의 부재가 조금 있으면서 사실 가운데에서 공간을 굉장히 많이 노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점 위기도 있었지만 다행히 그 골 결정력에서 조금 문제를 보이면서 1대0으로 결국엔 신승을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약간 이런 부분들이 불안 요소와 함께 좀 반등하는 요소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어려운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발렌시아가 2연승을 달리긴 했지만 망갈라와 가라이 중심의 포백은 불안한 것 같아요. 네, 아직은. 네. 여기에 공격적으로 나갈 때는 4-2-3을 쓰면서 네. 수비형 미드필더에 솔레로와 파레오를 쓰는데 네. 파레오는 뒷라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고 솔레로는 정말 많이 뛰면서 네. 팀의 기여도를 높이지만은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보기엔 또 그쵸. 어렵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수비 쪽의 문제를 좀 드러내는 것 같고요.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승승장구하다가 3연승을 달리다가 바르셀로나에게 두들겨 맞았죠. 네. 1대4로 패배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 여파 때문인지 몰라도 지난 데포르티보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네. 사실 최근 비아레알의 공격을 봤을 때는 바캄부가 부활하면서 솔다도, 산소네도 제 역할을 좀 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득점포를 좀 가동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지난 데포르티보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한 점, 네. 그것이 약간 불안 요소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비아레알은 두 줄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수비가 단단한 팀인데 이 발렌시아 원정에서도 이 두 줄 수비가 힘을 발휘할지, 그리고 바르셀로나전에서 나타났다시피 실점을 허용한 다음에 또다시 무너지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아레알도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되지만 발렌시아 원정이 쉽지만은 않다. 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한 줄 예상. 저는 비아레알 승리로서 UEL 진출 오. 자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라리가 지금 유로파리그 진출권 놓고 세 팀이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비아레알이 64점, 빌바오가 63점, 그리고 소시에다드가 63점. 그러면서 5위, 6위, 7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두 팀이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획득하잖아요. 네. 근데 재미난 사실은 코파델레이 결승전에 알라베스와 바르셀로나가 올라갔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두면 7위도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쟁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그쵸, 있어요. 네. 네. 자기들끼리 치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 나도 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 경기 무승부 예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네. 발렌시아 주더비라고 은근히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발렌시아가 홈에서는 제 힘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렌시아가 올 시즌 그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비아레알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승리를 거두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무승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발렌시아 주더비 결과는 공평하게, 네. 이렇게 한 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 경기 간단하게 좀 예상을 해보죠.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빌바오. 저는 당연히 AT가 우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빌바오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빌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베냐과 사노세가 바치는 그 미드필더 라인이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무니아인, 이냐키, 라울 가르시아가
이제 굉장히 공격을 활발하게 펼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무승부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승부 예상하시는군요. 네. 자, 셀타비고와 소시에다드. 저는 소시에다드가 최근 경기력이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사실 공격진에는 벨라와 후안미 그리고 이아라 멘디. 발음이 굉장히 어렵네요. 걔 어려워요. 이라야 멘디. 네, 그 셋을 제외하고는 로테이션이 굉장히 많아서 좀 정착된 공격 루트나 아니면 좀 미드필더 유기적인 모습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소시에다드는 죄송합니다. 빌고한테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패배를 예상합니다. 지금 소시에다드의 패배를 예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유로파리그 진출권 2개를 비아레알과 빌바오가 가져간다? 네. 네. 너무 순위대로 모두가 예측하는 대로 그대로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쉬운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빌바오 경기는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에서는 강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두고 네. 셀타비고와 소시에다드 경기는 셀타비고가 지금 9경기 무승인가? 네. 엄청나게 그렇죠. 부진해요. 네. 유로파리그하고 라리가 병행하다가 선택까지 집중을 했는데 요게 꼬였어요. 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중에 또 레알하고 대결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유로파리그는 뭐 비아레알, 소시에다드가 올라간다. 빌바오는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이렇게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 말라가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이 경기 뭐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설명을 해보면 말라가가 최근 정말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네, 말라가가 5경기에서 4승 1무입니다. 산드로 라미레스가 최전방과 측면을 오고 가면서 빵빵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바르셀로나 그 벤치 멤버가 아니에요. 네. 이미 토트넘부터 여러 팀들이 이 산드로 라미레스에 대한 관심을 좀 드러낼 정도로 네. 산드로 라미레스가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포르나스의 활약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하거든요. 문제는 수비죠. 네. 수비는 여전히 불안하다. 왜냐면은 최근 승리를 거두는 가운데서도 실점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측면을 볼 수가 있고 레알 마드리드는 뭐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앞둘 만큼 굉장히 경기력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말이 필요 없을 만큼 굉장히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호날두에 대해서 뭐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역시 호날두는 호날두라는 그런 명성에 걸맞게 이번 셀타비고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승에 대한 갈망이 있다 보니까 아마 경기력적인 면에서는 뭐 흐트러짐이나 아니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굉장히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1위 경쟁이 마지막 라운드까지 왔는데요. 네. 레알 마드리드는 말라가하고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1위 레알 마드리드가 승점 90점, 2위 바르셀로나가 승점 87점이에요. 네. 바르셀로나가 에이바르를 상대로 승리하겠죠? 네, 저도 너무 손쉽게 승리하네요. 네. 바르셀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레알과 같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가져와야 되고 네. 그러면 한 줄 예상해보죠. 저는 한 줄 예상은 사실 레알 승리로서 우승 확정 짓자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 말라가의 그 뜬금포가 한 번씩 빵빵 터져요.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산드로 라미레스가 이게 중거리가 갑자기 그냥 하다가 뻥 터져 하다 뻥 터져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레알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라가의 저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야? 저는 그래도 레알의 승리. 뭐야 얘? 아니 뭐 이렇듯 저렇듯 하면서 뭐 무슨 문어발식 경영도 아니고 참고하시라고. 네. 사실 레알 마드리드하고 말라가하고 상대 전적을 봤는데 네. 1999-2000 시즌 이후에 레알 마드리드가 말라가 상대로 24승 8무 1패입니다. 네. 1패가 2012년 12월에 거둔 건데 말라가가 홈에서 레알에게 3대2로 승리를 거두는 이변을 연출한 적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 시즌은 레알 마드리드가 말라가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뒀지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대결에서 모두 말라가가 무승부를 거두면서 네. 이변을 또 연출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기세가 좋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말라가의 기세를 무시할 수 없다. 무승부 예상합니다. 네. 이 경기 무승부로 끝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에게 승점 1점 차로 우승을 하면서 야 너도 한번 당해봐. 우리가 지난 시즌에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뭐 이러지 않았을까. 뭐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4시즌 동안 리그 우승이 없으니까 네. 이번에는 리그 우승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